안녕하세요. 꾼꾼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마켓컬리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나온 기사인데요. 마켓컬리 지각 성과금의 시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켓컬리가요, 1월 달에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원래 직원들한테 공지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1월 달이 지났는데도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직원들은요, 본인들이 받는 월급이나 성과금 이런 거에 정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게 성과금이 안 나오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안 그래도 마켓컬리가 최근에 상장을 철회했잖아요. 그 증시 주식시장에 그 마켓컬리 주식을 상장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상장시키려고 했다가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기업 가치를 제대로 판단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켓컬리의 현금,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 사실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좀 불안하겠죠. 2021년이죠. 2021년 12월 달에 마지막 2,500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고요. 그 당시에 마켓컬리 기업 가치를 4조 원이나 인정을 받으면서 2,500억을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들어온 현금이 마지막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때 투자받은 2,500억이 마지막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한번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켓컬리 여기 보시면요, 이게 마켓컬리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2015년도에는 29억이었어요, 매출이. 근데 적자가 마이너스 53억이네요, 영업 적자가요. 자, 매출 급상승합니다. 5배, 3배 막 급상승하죠. 그런데 2021년이 1조 5613억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 적자 규모도 계속적으로 커져서 2177억 적자를요, 영업 적자를 2177억이나 낸 거예요. 이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원짜리 제품을 파는데요, 만원짜리 제품을 팔 때마다 1,400원씩 손해인 거예요. 아니, 만원씩 팔면서 1,400원은 이익을 봐도 모자를 파네. 만원짜리 하나씩 팔면 팔 때마다 1,400원씩 손해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켓컬리는요, 현금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시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물류센터를 짓고 물류센터를 완공시키고 물류센터를 돌리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을 계속 쓰고 있어요. 현금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현금이 지금까지는 어디서 나왔냐? 투자받은 데서 나왔죠. 2015년부터 2021년까지요, 총 투자받은 금액이 마켓컬리가 9천억 원이나 됩니다. 9천억 원. 그런데 마켓컬리는 2015년부터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죠. 그리고 2021년이 적자가 2177억이었는데요. 2022년, 작년은요, 아직 이게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정확한 그 매출액과 영업 적자의 추이를 알 수 있겠지만, 2022년, 2021년보다 적자가 커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매출도 커지겠지만, 매출도 2조 원이 넘어가겠지만요, 이 적자도 약 3천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 마켓컬리는 계속 현금을 쓰는, 그러니까 현금이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하면 할수록 현금이 계속 나가는 구조인데, 이러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신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원래 마켓컬리가 계획했던 대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투자금을 끌어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주식 상장이 철회가 되면서 그 부분이 막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마켓컬리 괜찮을까? 마지막 투자 받은 게 작년 2021년 12월달 2,500억이 마지막인데, 근데 마켓컬리 한 해 적자가 2,100억이라고 하면 그 2,500억 투자 받았던 거 작년으로 다 날라갔을 것 같은데 현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성과급 한 달, 그러니까 이 딱 1월 달에 주기로 했는데 1월 달에 안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도요. 우리 회사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주변에서 현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럴 수밖에 없죠. 지금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 시장이 정말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자금 시장도요. 이 마켓컬리는 현금을 계속 쓰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가 많겠죠. 그러면 금리가 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자 비용 부담도 마켓컬리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사실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마켓컬리. 마켓컬리 정말 화려했죠. 샛별 배송이라고 2015년도에 처음으로 새벽 배송을 시작했고요. 이걸 선도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켓컬리 때문에 다른 업체들 쿠팡이라든지 SSG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이제 새벽 배송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켓컬리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쿠팡과 매우 유사합니다. 정말 쿠팡의 약간 컨트롤 CV 한 것처럼 예전에 쿠팡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쿠팡이 로켓 배송을 하면서 이런 매출 추이를 보이고 엄청난 매출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큰 비율로 이 영업 적자가 늘어나는 이 속도, 이 쿠팡과 너무 비슷한데요. 쿠팡은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엑시트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걸 뭐 그 기업을 판 건 아니지만 이제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쿠팡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 그런데 마켓컬리는 아직 갈 길이 멀죠. 쿠팡처럼 흑자 전환을 하려면 규모의 그 경제를 이루면서 흑자 전환을 하려면 아직 너무 그 부분이 요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 시장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켓컬리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마켓컬리는 본인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 쿠팡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로켓프레시 지금 상당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이 마켓컬리가 로켓프레시하고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SSG라는 또 대기업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메인 분야인 이 신선식품 이쪽에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더 커가야 되는데 너무 큰 기업들이 딱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큰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러니까 자꾸 주변에서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마켓컬리를 보는 겁니다. 마켓컬리가 지금까지 총 9천억 원이라는 투자금을 받았다고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쿠팡처럼 손정희 비전펀드 같이 한 군데에서 팍 크게 받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받았어요. 여기는요, 마켓컬리는요. 저는 쿠팡이 지금까지 될 수 있었던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손정희 형님의 그 비전펀드, 사실 이 비전펀드가 쿠팡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쿠팡도 분명히 위기가 정말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손정희 형님의 비전펀드가 막 3조, 2조 막 이렇게 투자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하면 사실 이 마켓컬리 쪽에는 그런 투자자가 부족하게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9천억 원이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김슬아 대표의 지분율 보세요. 2018년도에는 27.9%. 점점 낮아집니다. 심지어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지금 현재는요. 마지막에 5.75%밖에 안 돼요. 대표 지분율이요. 그러니까 이 대표의 지분율이 낮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외부 투자자들의 입김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성과금을 성과금을 주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 성과금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에서 무슨 성과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마켓컬리가 목표로 했던 거는 이 영업 적자가 아니고 어떤 매출이나 이런 마켓 쉐어 이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 이것들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아마 성과급을 주려고 할 텐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 회사인데 성과급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겠죠.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쪽에서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 성과금이 안 나가는 건 저는 아니땡 굴뚝에 연기는 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 현금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이 김슬아 대표가 이 지분이 낮기 때문에 이 지분율이 높은 투자자들의 입김이 저는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성과급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급해야 되는 게 맞냐, 지금 이 시점에서. 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요, 이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가, 뭐, 유퀴즈에도 나오고, 그리고 뭐, 언론 매체나 이런 쪽에 많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엄청난 스타트업,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을 달성을 한, 그러니까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가치를 달성을 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정말 많이 언론 매체에 노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잘 안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현금 시장도 안 좋고 자금 시장도 안 좋고 지금 마켓컬리의 지금 상황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요. 이 마켓컬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사실 마켓컬리의 핵심 이 뭐 대표라든지 CFO라든지 이런 자금 관련된 핵심 부서의 사람들만 알고 있겠죠. 지금 자금 상황이 어떤지는. 하지만 저희 같은 외부에서 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지각성과급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지금 현금 계속 영업 적자가 난다라는 거라든지 상장 철회를 해서 지금 새로운 투자금이 막혔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를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우려의 시선을 보고 있는 거죠. 투자 시장이 워낙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켓컬리가 이렇게 지금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마켓컬리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 2021년도 12월 달에 2,500억을 투자받으면서 약 마켓컬리가 기업가치 4조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조 원대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투자금을 받더라도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2년 전에 비해서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좀 우려스럽고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컬리가 정말 잘 커져서 쿠팡과 SSG와 잘 경쟁을 해주면서 이런 식품 쪽에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그런 쇼핑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어야 선택권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혜택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마켓컬리 같은 이런 회사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자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옥석거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마켓컬리가 거기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살아남겠죠. 이렇게 큰 회사를 망하게 두진 않을 겁니다. 다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정부라든지 뭐 어떻게든 싸게라도 인수하게끔 뭐 할 그런 상황들이 될 텐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걱정스럽죠. 얼마 전에 보고플레이 사태도 있었고요. 보고플레이랑 물론 이 마켓컬리와 이 규모 차이는 정말 엄청나게 납니다만 추이는 비슷합니다. 지금 적자 보세요. 적자가 2,100원, 2,100억이 넘죠. 만원짜리를 팔면 만원짜리를 팔 때마다 1,400원을 손해를 본다. 이게 뭐 온라인 판매 저희 같은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죠. 만원짜리 파는데 1,400원을 손해 보면서 계속 팔아야 되고 있는 거니까요. 투자금을 계속 받으면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마켓컬리 응원하고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요 이 마켓컬리 이 지각 성과급 때문에 지금 마켓컬리의 지금 직원들이 좀 이거 위험 신호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번 주제를 마켓컬리에 대해서 한번 좀 가져와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